한 번 더 이제 진하게 명암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법 진해 보이던 애들이 이런 다른 부분과 같이 매칭이 되니까 그리 진해 보이지 않죠? 특히나 이런 부분적인 명암들이 들어가 주니까 더더욱이나 비교가 돼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작은 부분부터 한번 또 다시 가보도록 하죠. 이런 작은 글씨 삐침 같은 경우는요, 끝부분을 조금 더 약간 진하게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요령을 한번 써보도록 하십시오. 안쪽 부분보다 바깥 경계 특히 끝에서 이렇게 한 번씩 약간 맺혀주는 그러한 테크닉을 사용해주면요, 흐릿하지 않고 정확한 경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 약간 더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마치 테두리를 살짝 긋는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요, 굉장히 선명한 모서리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온전히 우유팩 하나를 다 그린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리면서 생각보다 좀 뭉툭하다는 느낌도 들고 하는데, 뭐 그래도 또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그리는 테크닉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보다 정확한 형태인지 정확한 표현 방법인지 방법적인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좀 실수를 한다고 해갖고 그거를 면피하기 위한 그런 표현은 아니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게 약간 두꺼워졌네. 아이고. 그 사격하는 선수들이 사격을 할 당시에 그 방아쇠를 당길 때 호흡을 멈추고 굉장히 진지하게 사격을 하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그림 그릴 때 마찬가지 같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집중력 있게 그려야 되는 부분에서는 거의 호흡을 멈출 정도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드네. 조금 둔탁한 부분이 좀 있긴 하네요. 저도 이 우유 타입가 조금 약간 언밸런스한 부분이 좀 보이긴 하네. 자, 살짝 수정하고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위에다 그랬나 봐. 중앙에서 양쪽으로. 혹시 이렇게 얇은 선을 긋는데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요, 샤프 펜슬 같은 걸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샤프 펜슬이 일정한 굵기의 그 연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부분을 하는 데는 의외로 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0.3mm 샤프심이더라고요. 0.3mm 뭐 그 정도의 예민한 섬세함을 갖고 있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그냥 사비로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끝이 뾰족한 상태 램프를 깎아놨기 때문에 힘 조절만 좀 잘 한다면 굳이 연한 램프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지금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빨간색 글씨 되어 있는데요, 흑백으로 이걸 나중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녹색보다도 빨간색이 훨씬 더 진해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약간 서울의 글씨를 좀 진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색을 한번 풀어줄까요? 쭉 풀어줘보죠. 곱게 뭉치지 않게끔 기본색을 까는 거를 골고루 풀어준다라는 정도로. 자칫 이 과정에서 이제 오히려 더 얼룩이 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굳이 사비같이 진한 연필을 쓰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HB나 또는 뭐 극단적으로 간다면 H나 EH 같이 연한 연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반짝이는 느낌을 내려고 지금 남겨둔 거니까요. 만약에 깜빡하고 그걸 덮었다 그러면요, 지금 과정에서 이제 지우개로 살짝 지워내고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쪽은 지금 이 경계 부분은 살짝 넘어가는데 두께를 좀 보이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접히는 만큼의 두께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금 진한 명암이 나오네요. 끝부분에 약간 하얀색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안쪽에 굳이 뭐 거기까지 표현할 필요는 있을까 싶네요. 약간만 끝집선도 뾰족하게 한 0.5mm, 1mm 정도만 약간 올립시다. 차분하게 여기서부터 멀어져 가면서 점차적으로 연해지는 그런 그라데이션을 감안해서 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이제 가운데 앞쪽 부분에 비해서 바깥으로 갈수록 더 흐릿하게 표현되는 그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명암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은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명암이 변화가 나오는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고요. 지우개가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 시옷자 사이가 좀 찢어졌는데, 이럴 경우에는 살짝 톡톡톡 두들겨서 색을 뽑든지 아니면 꾹 눌러가지고 한번 빼는 거 정도, 그런 정도의 명암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상당히 매끄러운 명암이 나오게 돼 있죠. 이제 됐죠. 잘 보시고, 약간 지금 라이트 때문에 좀 반짝이는데 다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뭐 잠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벌써 이 부분만 하더라도 한 3-4번 정도 색이 계속 덧칠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결코 한 번에 급하게 명암 내려 하지 마시고요, 점차적으로 색감을 크게 비교해 가면서 큰 명암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게끔 순차적인 과정을 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묘사 과정에서 제가 뭐 특별히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말수를 줄이고요, 약간 영상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빠른 속도로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조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쭉 계속 그리는 과정을 해 나가도록 하죠.
한번 보시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명암을 대략 한번 들어갔고요. 대략적인 묘사 살짝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또 작은 부분들 묘사만 이제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정도 과정까지 오는데 아마 가장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우개 사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그 필요한 용암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거의 이제 한두 번 만에 비슷하게 뽑아내다 보니까 뭐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고 한두 번 거치거치 가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행착오가 아마 필히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너무 어느 부분이 까매졌다랄지, 또는 원하는 만큼 선명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지금 정도, 이 정도의 전체적인 밸런스, 균형감 정도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아마 정확하게 지금 우유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림이 이제 유사 정도를 따진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70% 정도나 그려졌다고 봐야 될까요? 명암의 색감도 그렇고요. 지금보다도 아마 한 단계 더 쭉 다 더 진하게 올려지면서 약간씩의 명암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랄지, 다소 조금 거칠게 표현된 부분들조차도 더 다듬어질 여지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 획이 좀 굵어졌다랄지, 또는 여긴 약간 진하고 양쪽이 약간 연해 보인다랄지, 이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비교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게 되면은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좀 다소 걸릴 뿐이지 아마 큰 문제 없이 제가 보기엔 해낼 수 있으라고 봅니다. 저 또한 지금 시간을 좀 더 드린다면은 아마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한다는 건 좀 무릴지 모르겠지만, 거의 우유팩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거의 뭐 똑같이 내는 데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몸뚱이에 보이는 밝은 글씨랄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고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글씨를 여러분들이 이제 뽑아내야 되는데요. 이게 다분히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떠한 성격의 것들인지, 또 어느 정도의 명암 정도를 갖고서 표현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얼마만큼의 섬세함으로 이것들이 표현해야 되는지, 그러한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입장에서의 표현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라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조그만 이런 것들은요,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된다면 아마 해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작은 걸 하다가 그림이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그런 작업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저도 이걸 그리려고 그러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분들까지도 그려내려기 위해서는 저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다양한 테크닉을 발휘를 해야 되겠죠. 미리서부터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남겨두고 또 세월차를 가면서 전체 균형에 무리가 없게끔 표현해야 한달지 뭐 이런 불편함이 좀 따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정도 명암은 냉정히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약 한 70% 정도의 농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면 여기 부분이 이 정도 명암까지 쭉 아마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는 되어야 녹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체의 진한 느낌은 아마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이 정도 진해지면은 이제 따라서 밝은 부분은 훨씬 더 밝게 보이게 되고,
또 어두우면서도 여러분들이 결코 까매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이제 서로 간의 상관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해지면 상대들이 좀 더 까매 보인다랄지 이런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기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형태를 무리 없이 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명암에 있어서의 구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파악해 가면서도 전체적으로 큰 명암의 변화를 크게 흐트러지지 않은 정도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작은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팁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계 부분을 의도적으로 조금 더 선명해 준다랄지, 그럼으로 해서 형태가 경계가 뭉개지지 않고 더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테크니컬한 표현의 어떤 요령까지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와중에도 지금 그려가면서 색감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점 선명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점점 선명해져 가고 있죠.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되면 아마 완성도는 많이 올라가게 될 텐데, 글쎄요, 제가 이거까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자그마한 이런 뭐 눌림 자국 같은 이런 음향의 표현이랄지, 미세한 뭐 종이의 접힘이나 눌림 형태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하기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자그마한 것들 정도까지만 약간만 더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비례감만 지켜준다면 될 것 같고요. 최초에 그려놨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를 지켜가면서 그려가게 되면 이런 라인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그릴 수가 있겠죠. 아이고, 너무 작네. 뭐 이런 작은 글씨들,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이는 최세포 이런 글씨 써 있네요. 이런 작은 것들 굳이 하게 되면 뭐 다 하긴 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얘들도 이렇게 이제 분할해 가면서요. 최세포수 등급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세, 균, 수,
1급 1A네요. A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분리해가면 되고요. 작은 묘사들 이런 식으로 추가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항상 바닥은 깨끗하게 지워지는 습관을 들이길 바라고요. 이 정도. 조금 더 손볼도 있긴 하네요. 이렇게 이제 더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잠깐 연필을 놓고 전체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하는 김에 마저 한번 잠시 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 정도에서 붙여보도록 하죠. 살짝 줄이면 아마 진한 명암이 보일 겁니다. 지금 빛의 반사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요. 작은 이런 명암들까지도 지금 표현이 들어가고 있죠. 아직 좀 덜하긴 했지만 진한 명암들이 들어갈 부분들, 또 작은 이런 바코드 표시들, 밑에 약간 접힌 이런 형태에 대한 그림자랄지 여기 글씨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약간 길어졌는데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요. 선들이 보이죠? 그림이 뭐 아주 깔끔하고 매력적인 선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런 선 하나하나를 굉장히 부드럽게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균형감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멈춰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진은 반사가 없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찍어가지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